제6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최명훈 구단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남녀 페어 초청전, 국내 프로 토너먼트, 세계 프로 최강전까지 이 모든 부문의 우승자가 가려지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세계 프로 최강전 부문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준결승전에서 아주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신진서 선수가 이제 천야오의 선수한테 내용도 그렇고 네. 계속 괜찮다가 마지막에 좀 약간 좀 빠르게 두면서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역전패를 했죠. 그러면서 아쉽게 연승까지 좀 깨지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아쉬운 소식으로 마무리 지었지만요. 오늘은 세 개 부문에서 모두 우승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어느 날보다 볼거리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제6회를 맞이한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한국기원과 전남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합니다. 자, 첫날은 신안군, 둘째 날은 영암군, 오늘은 강진군에서 진행이 되고요. 세계 프로 최강전, 남녀 페어 초청전, 국내 프로 토너먼트 이렇게 프로 기전은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국 규정은 전 부문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3회, 덤은 6집반, 한국룰로 진행이 됩니다. 세계 프로 최강전 결승 대진표입니다. 준결승전에는 이 한국과 중국, 이 한중의 두 판의 대결이 성사가 됐었는데요. 아쉽게 결승전에는 한국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신진서 선수 계속 25연승 중이었는데 어제 천야오의 선수를 상대로 초중반까지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이제 실족을 했고요. 네. 변상일 선수 같은 경우는 야오위아너 선수에게 좀 중반 이후에 좀 별로 내용이 좋지 못했어요. 쭉 밀려서 진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국내 프로 토너먼트 결승 대진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결승의 주인공은 한승주 선수와 박영훈 선수인데요. 예, 4강전에 여자 기사가 모습을 보인 것이 정말 이제 오랜만인데요. 이슈가 좀 됐죠. 네. 준결승전에서도 오정환 선수가 한때 바둑이 괜찮았었는데 마지막에 좀 실족을 한 것 같고요. 한승주 선수 대 이제 박영훈 선수인데 박영훈 선수 같은 경우는 결승까지 오기까지 네. 여러 판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진출을 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프로 토너먼트전에 한승주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결승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 두 선수가 함께 바둑리그 활동한 지 기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상대 전적 단 한 판의 대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별로 운이 없었나 봐요. 서로 만난 기억이 이렇게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예, 오늘은 또 거의 처음 이제 두 번째 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두 선수 두 번째 만남인데요. 국내 프로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6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국내 프로 토너먼트 결승전입니다. 자, 오늘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김인국수의 고향이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을 했던 강진입니다. 자, 결승전도 제한 시간은 30분, 초읽기는 40초 3회입니다. 지금 박영훈 구단 쪽에요. 커피와 사탕인가요? 사탕 봉지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당분을 또 섭취하면 또 머리가 또 머리 회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젤리를 먹는 기사들도 있고 바나나 우유를 즐기는 기사도 있고요. 예. 예전엔 이런 정석 형태가 되면 항상 여기를 두고 나서 그리고 어디론가 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를 변과 교환되는 이 수를 보류를 하고 그리고 다른 곳을 먼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75%의 자리. 지금 오늘 대국을 함께 관전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다음 수 예측인데요. 자, 한승주 선수의 다음 수 이 입구자로 받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 뭐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좀 여기에 돌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칸으로 받았어요. 보통 이 돌을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선 이렇게 뭐 입구자나 나를자 정도로 두는 게 뭐 보통은 상식적인데 네. 아예 낮게 뒀네요. 이 수의 의미는 뭐 이쪽을 양걸치게 되면 이쪽 방면에 백돌이 좀 오게끔 유도하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쪽에 백돌이 올 때는 이 돌이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더 좋죠. 예, 바로 응수타진을 먼저 하죠. 이 교환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 예전엔 뭐 좀 악수라 그래서 바로 두지를 않았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또 바로 들여다보라고 이렇게 코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네, 그러면 흙도 이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입구자로 이렇게 응수하는 수도 뭐 얘기를 해주죠. 네, 단단히 이어서 받았습니다. 변 쪽을 생각한다면은 입구자로 받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이건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입구자로 받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이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렇게 걸쳐갈 수도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둔다면 이렇게 일단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걸치는 것을 엿볼 수도 있죠. 한승주 선수는 이제 속기에 좀 더 능한 기사죠. 네. 장곡보다는요. 속기에 능하고 여러 기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좀 개성 있는 스타일로 바둑 두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예, 자기만의 스타일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한승주 선수와 박영훈 선수는 2014년도에 국수전 예선 4회전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꽤 오래전에 첫 대국을 하고서 그 이후에 한 판도 두지를 않았었는데요. 걸칠 때 상대방이 받아준다면, 받아줄 걸로 예상을 한다면, 뭐, 걸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할 텐데, 네. 지금 걸치면 흙이 뭐 이런 데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돌도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 스타일상은 지금 한승주 선수가 또 싸움에 좀 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무난하게 두는 것이 좀 더, 상대 입장에서 본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많은 시청자분들도 날일자 걸치는 곳으로 좀 의견을 모아주고 계신데요. 자, 시청자 예측 프로그램 이 어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둑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어플 다운받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자바둑리그 이벤트 하는 어플과 동일한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들 함께 하셔서 좀 같이 수적인 얘기도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걸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벌려뒀고요.
예, 한승주 선수는 이제 두 차례 뭔가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모션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양걸침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백도 붙이는 방향이 보통 붙이는 것이 보통이고 붙이는 방향이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과연 어느 쪽으로 붙일까요? 네, 하변 쪽을 향해 붙여갔습니다. 예, 하변 쪽을 붙여간 이유는 이쪽에 좀 흙집이 생겨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 뭐 어차피 흙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상대방이 집을 차라리 지어주고 나는 뭐 좌변 쪽에서 좀 더 유리한 싸움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흙도 뭐 일단 젖히고 이렇게 둘 때 뭐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느는 게 있고 붙이는 게 있고 3-3 침입하는 이런 수법도 있고요. 자,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붙여갑니다. 예, 여기서도 흙이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입구자로 두는 수, 한 칸으로 벌리는 수, 두 칸으로 벌리는 수. 예, 한 칸의 벌림을 선택했죠. 네. 벌리는 것이 이렇게 좀 보통 2립이나 3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만 벌린 이유는 단단하게 하면서 바로 여기 나와 끊는 것을 좀 엿보는 거예요. 조금 좁기는 하지만 상대방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백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수법이 있어요. 뭐 저번에 보니까 이런데 뭐 어깨 짚는 수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를 협공을 가서 바둑을 좀 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협공 가는 것이 이도를 그렇게 압박한다기보다 여기 집을 안 나게 만드는 수법인데 지금은 네. 큰 집이 안 나는 자리고 여기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협공 가는 것은 글쎄요. 지금 이 배석에서는 어떨까 싶습니다. 좌변으로 다가섰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다가오는 수법을 선택했죠.
이수의 의도는 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서 여기 약점도 보강되면서 여기 실리를 챙기고 여기 또 약점이 보강되면 나와 끊는 것을 또 노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백은 뭐 밀어가는 게 보통이기는 한데 네. 입구자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입구자로 두면 어차피 나와 끊는 게 이제 여기 끊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어딘가 지킬 때 밀어가는 거죠. 꼬부리는 진행도 가능하고요. 입구자 진행도 가능하고. 한승주 선수는 국내 대회 결승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한승주 선수가 아마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 본선 4강이 토너먼트 전에서는 최고 성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제한 기전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 국수산맥 이 국내 기전도 뭐 또 국제 대회에 나가는 이제 상위권 선수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네. 내노라는 선수들이 많이 참가한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 32강부터 출발을 한 거니까요. 백은 뭐 여기 막히는 거나 이 약점을 보강하지를 않고 먼저 압박을 해갑니다.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막는 것은 이렇게 치받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요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막히는 것이 꼭 겁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흙이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해놓으면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한 2번 정도 밀어놓고 이제 늘 수도 있어요. 이 교환도 흙이 상당히 악수기 때문에요. 여기서 흙은 어떤 식으로 또 응수를 할까요? 여기 이제 약점 때문에 여기를 막을 수는 없고 이렇게 둬서 머리를 세워주는 건 싫고 그렇다면 예 그렇죠. 그 자리를 먼저 붙여서 두는 거 이것을 젖히면 네. 이때 뭐 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여기를 일단 혹으로 막아서 단수를 치면 일로 단수를 쳐서 뭔가 반발을 하는 아, 계속 갈라가는 건가요? 예, 일단 백의 행마도 뭔가 괜찮아 보이죠. 아주 이제 강력한 수법인데요. 이렇게 끊는 것은 또 이렇게 둬서 싸울만 하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쪽으로 두게 되면 이 교환 자체가 뭔가 약간 이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흑이 툭도 여기서 과연 어떤 수를 선택할지 지금 한승주 선수 잠깐 화장실을 갔죠. 네,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요. 이곳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가만히 막아서 올라서는 길인데요. 이곳을 이렇게 두면 글쎄요. 지금 이런 데를 끊어서 그리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뭐 백돌이 놓이면서 뭐 여기도 축 모양이 되고 여기 약점도 보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두면 좀 악수 교환이지만 백돌을 단단하게 하는 이런 교환들을 해놓고 치받아서 끊으면 또 좀 괴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승주 선수가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상대방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은 자신이 둔 곳을 한번 가르쳐 주는 게 예의인 거죠? 그게 제가 시합 룰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그 촐기에 몰렸을 때는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촐기는 꼭 알려줘야 되고. 예, 상대방이 촐기에 몰렸을 때 뭐 일시정지를 누르고 화장실을 갔는데 네. 그 사이에 내가 만약에 두게 되면 어딘가를 어디 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근데 지금과 시간이 같은 있을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큰 안 의미는 알려줘도. 없죠. 프로들한텐 뭐 바둑판에 돌이 수백 개가 놓이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뭐 손가락으로 어디를 뒀다고 가리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들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녀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반 같은 경우는 안 알려주거든요. 상대방한테. 굳이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안 해도 되는 제스처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워낙 반상 위에 돌들이 없는 상태니까요. 예, 흑이 이곳을 둘 때 뭔가 사전 공작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끊게 되면요. 그럼 여기를 늘어서 이제는 이쪽을 잡는 것과 여기를 나와 끊는 것을 좀 뭐 이중으로 좀 엿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찔러도 가만히 이렇게 하나 늘게 되면 이거는 백도 골치 아프죠. 이제 나와 끊는 게 성립되기 때문에 이쪽 약점을 보강하면 여기를 이렇게 입구자 붙여도 백돌이 잡힌 것 같아요. 아, 그것부터 붙여보나요? 뭔가
직접적으로 이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응수하는 것은 뭔가 네.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고 일단 변화를 좀 꾀했습니다. 일단 백은 제일 먼저 막는 것이 떠오르기는 한데요. 이때 어떻게 되겠다는 뜻일까요? 막 끊을 수도 있고요. 일단 끊어가는 것이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네. 백도 특히 이제 변화를 구하니까 직접적으로 응수를 하지 않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흙이 막으면 치받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궤도도 이렇게 되면 끊고 당장은 여기 뭐 계속하는 건 안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잡아도 흙이 별게 없죠. 돌 모양 자체가. 네, 넘어가고요. 그냥 끊습니까? 박영훈 선수는 이 한 점을 빨리 잡아서 일단 백을 안정을 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네요. 막상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단수 쳐서 이곳은 흙이 이 돌이 잡히게 되면 괴롭죠. 여기를 둔다고 해도 여기가 항상 선수성이기 때문에 흙이 잘 안 되는 싸움 같고요. 일로 이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여기 약점이 보강이 되고 안형도 좀 생기고 집도 좀 벌고 백돌은 괜찮은 데 가 있어요. 이 흙돌 두 개보다 백돌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흙이 좀 불만인데요. 여기서 흙이 뭔가 강력한 수를 뭔가 구사하지 않으면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것 같아요. 흙이. 네.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듯해 보이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이 꼽은 첫 번째 흙의 다음 수도 일단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잊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있는 것은 일단 뭐 별로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좀 꾀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젖히는 수를 선택했네요. 자, 그럼 백도 좀 편하게 한 점을 제압해 갈 수 있는데요. 박영훈 선수는 일단 여길 끊어서 이 한 점까지 잡게 돼서 여기 집이 제법 쏠쏠하죠. 15집 가까이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흙이 약간 좀 불안정하고 여기까지 결과는 그래도 백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도 어려운 그림을 선택하지 않고 좀 쉽게 두는 것 같고요.
우편 쪽, 이 중앙 쪽을 마감합니다. 좌변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요. 흙보다는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일까요? 일단 백집이 좀 그래도 좀 흙의 이 곳곳에 놓여 있는 돌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직 초반 좌변에서 한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승주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결승전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한여름 바둑대축제 제6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국내 프로 토너먼트 결승전입니다. 자, 박영훈 구단과 한승주 5단의 경기. 예, 박영훈 선수는 이걸 막히니까 여기를 하나 교환해 놓고 걸쳤어요. 예. 흙이 이곳을 벌려서 전개를 해서 집 짓는 것을 일단 방해한 수죠. 근데 어떻게 보면 흙도 뭐 막는 자리도 좋은 자리라 네. 이 교환을 해놓고 두는 것은 글쎄요,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날일자로 굳혀둡니다. 박영훈 선수의 스타일은 뭐 좀 실리형의 좀 초반에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뭐 복잡하게 두기보다는 좀 간결하게 쉽게 두는 스타일입니다. 또 박영훈 선수 이제 끝내기에 좀 능하기 때문에 뭐 후반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좀 간결하게 그 집바둑을 선호하죠. 자, 이제 선수는 한승주 선수에게 돌아왔는데요. 예, 흙도 이곳을 그래도 협공을 해서 이 돌을 바깥쪽으로 일단 내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이 여기까지 뭐 전개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막아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돌들이 별로 네. 써먹을 데가 없죠. 자, 실리를 내주면서 얻어간 세력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면은 일단 이쪽으로 돌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훈 선수는 뭐 국제대회 우승 경험도 있고 국내 대회도 여러 차례 우승을 했는데요. 네. 마지막 국내 대회 우승은 2014년 명인전이네요. 자, 올해도 박정환 구단과의 결승 무대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올해 결승전 무대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어제 뭐 세계 프로 최강전 준결승전을 전해드리면서 참 천야의 구단만큼 또 오랜 시간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는 기사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천야의 구단보다 박영훈 구단이 좀 더 그 기간은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나이도 박영훈 선수가 이제 4살 정도 위거든요.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이제 찍어주셨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이 자리.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자, 양쪽을 보면서 눈목자가 되는 자리인데요. 아, 한 칸 옆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쪽을 노타임으로 붙였는데 이게 여기 축이 일단은 백돌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붙였네요. 이렇게 두고 다음에 이곳을 두는 것과 이렇게 두면 여기도 자세는 좋죠. 그리고 백이 이쪽을 온다면 흑이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네. 이렇게 축으로 잡겠다는 거죠. 축머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도 정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박영훈 선수도 조금 고민될 것 같은데요. 자, 하변도 흙이 이렇게 한 수 더 오면은 상당한 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집이 크게 나죠. 그렇다고 우변 이 축으로 잡혀주기는 싫고요. 박영훈 구단 2019년 성적 이번 박정환 구단의 출람배 대국과 합쳐지면은 이제 18승 12패 승률 60%고요. 한승주 선수는 올해 성적 13승 8패 61.9% 승률입니다. 두 기사가 승률로는 올해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판수로는 박영훈 구단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박영훈 선수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막상 축으로 잡히면 두텁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자니 이곳을 흑에게 뺏기게 되면 여기 한 점 지금 살리기도 좀 애매하고 아직은 네. 여기 상당히 큰 집을 상대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뭔가 붙이던지 해서 다음에 한 수를 더 둘 때 훨씬 좋은 형태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붙이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젖히면 아예 막 끊어버려서 아주 좋은 싸움을 한다기보단 선수로 좀 어느 정도 교환해 놓고 두면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붙이는 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변을 받기에는 흙의 하변 형태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 장치를 한번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붙이는 자리 손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축이기 때문에 흑도 바로 여기를 끊어서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백이 여기 호구 치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끼워서 이제 처리를 해놓고 호구 치는 걸 막아놓고 이제 이곳을 축으로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여기 끊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아마추어 여러분들 혹시 패가 겁난다고 네. 이런 데 치지 않고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패가 나서 뭐 2패를 지고 딴 데 2번을 두는 한이 있어도 이런 데는 거의 단수를 가야 절대적으로 되나요? 예, 단수를 쳐야 되죠. 팩감이 부족해도 일단 단수는 쳐야 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패가 됐는데요. 예. 백도 이제 귀 쪽에 팩감을 쓰려고 하죠. 흑도 뭐 마냥 받을 수는 없죠. 여기 때리면 이제 팩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네. 있거나 여기를 끊을 거고요. 백이 뭐 늘거나 젖힐 때 어딘가를 둘 때 한 수를 더 나서 이렇게 뭐 잡을 수도 있어요. 자, 3-3으로 팩감을 썼습니다. 흑이 받는 것은 팩감이 거의 없어서 귀에 받는 것은 만만치 않고 있는 것은 이렇게 넘어서 다음에 어차피 한 수를 여기를 더 둬야 되는데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끊어서 이것을 둘 때 한 수를 더 두게 되면 네. 물론 여기 돌이 있는 게 이쪽 방면으로는 더 좋지만 이 돌을 이렇게 잡게 되면 이 백돌을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백도 이제는 이 돌이 살아가야 되죠. 일단 뭐 여기를 하나 늘어놓는 게 뭐 눈에 들어오고요. 이 자리도 괜찮은 자리이긴 한데요. 네. 느는 쪽으로 75%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손을 빼기는 어려운 돌이겠죠? 이 장면에서요. 네. 이 하변 쪽을 아예 두질 않고요. 상변도 먼저 두고 싶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하변 돌이 좀 일단 흙이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변 쪽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승주 선수는 생각을 할 때 약간 먼 산을 바라보면서 수일기를 하네요. 그렇죠. 약간 허공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좀 수익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봅니다. 네. 박영웅 선수 좀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느는 자리와 이 나를자 말고 그렇게 딱히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자리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두어진 속도로 봐서는 박영훈 구단이 한승주 5단보다는 더 일찍 초읽기에 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기사의 이제 바둑 스타일만 놓고 보더라도 한승주 선수는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제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속기파였고요. 네. 예, 박영훈 선수는 예나 지금이나 뭐 좀 장고파에 가깝죠. 자, 여기서도 상당한 제한 시간을 사용해 가고 있는데요. 이쪽을 근데 백이 늘면 흑도 이곳을 두면서 다음에 들여다보는 걸 엿보게 되면 백의 안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수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박영훈 선수 스타일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집이 날까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집은 백이 전체적인 실리는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살기만 한다면 좀 바둑이 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바둑을 둘 것 같은데요. 아예 변 쪽을 막아버렸습니다. 여길 들면 이쪽 나를자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흑이 이쪽을 나를자를 가면 그때는 이렇게 둬도 나를자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막혀 있으면 이 돌이 이제 확실치가 않아서 그래서 막은 것 같고요. 만약에 흑이 그럼 이 자리를 단수 치면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뭔가 좀 사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는 뜻일까요? 네. 고민하는 손길인데요. 네, 단수 자리에 놓였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단수를 쳤네요. 자, 이번에는 박영훈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이으면 네. 흑은 이곳을 나를자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자리죠. 실리도 차지하고 상대의 안형을 뺏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두면 여기 안형은 좀 생기는데 이렇게 하나 때려 먹히는 것이 상당히 두텁기는 하거든요. 박영훈 선수는 지금 어디를 두려고 할까요? 이어주면 하변에 안형을 뺏기고 그렇다고 하변을 두기에는 중앙 흙이 굉장히 두터워질 수도 있습니다. 백은 곳곳에 이제 집이 많죠. 여기도 열 한 세네 집. 여기도 돌 두 개니까 한 10집 모양. 네. 그리고 여기도 열 한 세네 집. 그러면 백이 40집에 육박하는 그런 집을 확보했죠. 꽉 이어서 받았습니다.
이걸 때려 먹히는 것은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뭐 그런 뜻이고요. 예, 흙도 여기를 지켜놓네요. 뭔가 좀 기분이 나쁘다고 본 것 같고. 그럼 백도 이제 여기를 지켜야죠. 이걸 많이 가도 여기 찌르면 기분이 나빠서 이쪽으로 한 칸 뛰는 게 안영상은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한 칸 뛰는 것보단 꽉 막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영상.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 이제 5분 제한 시간 남았습니다. 네. 한 칸을 뛰나요? 그럼 이곳을 찌르면 이렇게 늘고 여기 치중을 가면 이제 한 집 모양뿐이 안 나는데 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또 푸수로 하면은 두 집이 날 수가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밀면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여기랑 맛보기로 살아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네. 한승주 선수도 이제 뭐 지금 응시하는 방향이 이 상변 쪽인 것 같아요. 여기를 백에게 뺏기면 이 두 점이 또 중앙 쪽으로 돌이 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두 칸 벌리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한데 지금 바둑이 여의치 않다고 보면 너무 무난하게 둬서는 승산이 없죠. 백집은 조금 전에 한 40집 정도 난다고 해주셨는데요. 흙집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흙집은 여기 한 한두 집. 여기 합해서 20집에 두터움이 있는데 확정가는 현재 뭐 여기를 집으로 아예 보질 않으면 뭐 25 정도. 25집. 여기가 좀 있기 때문에 25 정도. 그래서 흙이 이제 여기가 엄청나게 그래도 두텁죠. 이 모양을 잘 활용해야지만 흙이 승산이 있어요. 뭐 이걸 뭐 좀 잘 활용한다는 것이 잘 활용해서 집으로 짓는 것은 좀 그 바둑이 승산이 없고 네. 뭔가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돌로 써먹어야지만 승산이 있는데 박영훈 선수도 또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판단을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영훈 구단의 스타일로 좀 짜여지게 되면 이기기가 만만치가 않죠. 일단 백이 집을 많이 확보한 상태니까요. 박영훈 구단이 좀 편애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2칸 벌림보다는 조금 더 갔어요. 3칸 벌려갔는데요. 또 일단 지키죠. 집을 자꾸 지킵니다. 그럼 흙도 이제는 뭐 중앙을 키우는 여기 또 지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백돌이 이게 좀 더 강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어디를 하나 둬야 되는데 뭐 이런 자리 또 때리는 게 선수면 붙이는 게 좀 있어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렇게 날짜를 놓나요? 나르자도 좋은 자리죠. 첫 보기에 이제 돌과 돌이 마주보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보면 조금 더 상변 쪽으로 가네요. 아주 특이합니다. 3칸을 벌리고 네. 백이 이곳을 두니까 한 칸을 벌리는. 이게 한승주 선수 스타일인가요? 예. 근데 2칸을 벌리면 이제 이쪽보다 상대가 상변을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칸을 벌려놓고 1칸을 벌린 거겠죠? 설마 2칸을 벌리고 상대가 여길 둘 걸 예상했다면은 2칸을 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모양이 첫 봐도 좀 밸런스가 잘 안 맞죠? 좀 뭐가 좀 이상하죠, 이 돌이.
백은 실리, 흑은 두터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 이제 다음 선택은 어딜까요? 뭐 지금 실리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중앙을 좀 지울 만한 곳을 둬야 되는데 중앙과 상변이 뭐가 좀 어우러지면 좀 흙이 큰 모양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뭐 유연하게 둘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다음에 침투를 엿보면서 흙에게 지키는 것을 이제 강요하는 거죠. 중앙도 좀 지우면서. 이런 자리 또 뭐 이게 때리는 게 선수라 또 눈에 조금 띄는 자리고요. 이런 데를 두고 하나 받으면 이쪽보다는 여기에 귀의 또 맛을 좀 어느 정도 염두하면서 두는 이 자리를 선택을 했네요. 여기서 그냥 중앙 쪽 집을 짓겠다고 막 지어가면은 승산이 별로 없는 거죠? 중앙이 여기도 좀 열려 있고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은 여기 기껏해야 뭐 20집 좀 더 날 것 같거든요. 뭐 30집까지는 잘 안 날 것 같고. 근데 중앙에 막 이렇게 짓다 보면 백이 상대 입장에서 여기서 깎고 저기서 깎고 그러면 나중에 나 뭐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귀를 물어봅니다. 뭐 응수타진인데요. 지금은 치받아서 늘면 이제 귀를 지키겠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귀를 살자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머리를 젖혀서 귀는 살려주지만 여기 자세가 괜찮죠. 이 돌을 그냥 직접적으로 뭔가 붙인다든지 해서 잡으러 가는 것은 백도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보고 뭐 여차하면 귀를 살려주더라도 워낙 실리에서 좀 앞서 있는 포석이었기 때문에 네. 두터움을 좀 보강을 한다면 백에게 승산이 있다. 그런 판단으로 치받는 수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이곳 두터워진다면은 중앙의 흑 세력도 자연스럽게 견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승주 선수가 먼저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의외죠. 자, 이제 초읽기 40초 3회로 대국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한 칸을 뛰어서 뭐 이런 데를 젖히고 이렇게 다치는 건 패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함부로 못하죠. 여기가 곤마이기 때문에 패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늘면 이렇게 둘 생각이었는데 한 칸 뛰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 여기 밀 때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귀 쪽을 지키긴 하는데 치받아서 지켰어요. 이쪽에 밀고 나올 때 여기 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치받는 수를 선택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시 중앙 쪽을 두지는 않고요. 예, 귀는 뒤쪽으로요. 완벽하게 잡힌 형태가 아니죠. 지금 이 선의 입구자만, 이 자리만 이렇게 가더라도 폐 모양은 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흙도 지금 그곳을 그냥 바로요. GV 균형 때문에 네. 그곳을 살리는 것은 글쎄요, 어떨까 싶습니다. 한승주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국내 프로 토너먼트 결승전입니다.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6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국내 프로 토너먼트 결승전입니다. 예, 미는 수를 선택했네요. 밀어도 이제 치받으면 이렇게 호구 쳐서 패 형태죠. 뭐 패를 하다가 막상 흑에게 패를 지게 되면 백도 엷어지기 때문에 번입니다. 백도 여기선 조금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네, 맞춰 박영훈 구단도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백도 뭐 10개도 두고 싶진 않고 뭐 이런 데를 뭔가 붙여서 좀 교환을 해놓고 이쪽을 끊어잡는 일곱, 여덟, 아홉, 뭐 같은 맥락이죠. 네. 변을 이걸 먼저 둔 활용하는 것도 거죠. 이제 이것을 두면 단수 쳐서 때리고 그때 이곳을 끊어서 이렇게 두고 여길 치받을 때 막으면 여기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젖힐 때 꽉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를 젖힌 거죠.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늘면 그때는 여기를 단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잇게 되면 흙도 좀 엷어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좌변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백도 여기가 악수는 악수예요. 원래 좀 이런 데 끊는다든지 맛이 좀 있는 자리였는데 상당히 두터워졌죠. 30초. 백도 이제 단수 쳐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가 이제 흙도 이곳을 받을지 아니면 이곳을 치받아서 둘지. 지금 때리는 게 아니라 이으려고 하나요? 이어서 그렇죠. 이어서 백이 이곳을 이렇게 끊어 잡더라도 치받고 젖히고 이렇게 늘게 되면 네. 그러면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살아있다 그런 거죠. 여기 끊는 약점도 있고요. 백이 변의 교환을 했는데도 귀의 맛이 나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도 이것을 이렇게 두면 꽉 맞고 이렇게 두면 꽉 있고 그럼 어차피 흙은 패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두터워졌죠. 그래도 패를 졌을 때 이겼을 때도 좀 흙이 이 패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겼을 때도 좀 집으로 이득을 받고 네. 졌을 때도 백이 졌을 때도 좀 두터움이 그래도 좀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패를 지더라도 그렇게 뭐 당장 위험하진 않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거기는 뭐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늘거나 하는 것은 바둑이 얇아지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흑도 뭐 이수가 뻔한데 한승주 선수 예전보다는 바둑두는 스타일이 약간 좀 변했네요. 예전에는 수가 보이면 바로 손이 나갔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는 않네요. 30초. 좀 더 침착해졌다고 할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조심스럽게 막아갔습니다. 박영훈 선수는 이제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바둑둘 때 이제 제스처가 있는데 머리가 네. 좀 극적이면서 그 다섯, 입을 좀 쩝쩝거리는 아, 혓바닥을 찬다 그럴까요? 아홉. 그런 게 좀 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런 제스처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자주 무슨 나오는 건가요? 실수했을 때 뭐 아니면 생각대로 바둑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그럴 때의 모션인데 네. 그것이 이제 바둑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아, 그냥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런 거군요. 예, 좀 그런 뭐 혀를 차는 듯한 그런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셋,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다섯, 여섯, 일곱.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계속 혀를 좀 차죠. 예, 뭔가 소리가 나기는 예, 해요. 찢찢 그런 소리가 좀 납니다. 한초 하나, 둘, 박영호 선수는 지금 이 결과가 별로 네.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다치면 흙이 위를 끊어서 패를 크게 하자고 할 수 있고요. 아, 네. 이걸 당장 뭐 결행을 하지 않으면 여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엄청 두터운데 치받고 뛰니까 여기 한 수 이상한데 돌이 놓여져 있어요. 박영훈 선수가 어쩌면 이곳 초 하나, 여기 둘 때 여기 둔 이수로 나리자만 갈 걸 하는 이런 후회를 지금 속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덟. 놓여주고 놓고 보니까 나를자 그곳에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치받을 때 더 한 칸 뛰는 형태가 되니까 네. 좀 더 단단한 형태라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끊어가는 진행도 생각 중이신데요. 근데 이거 끊어도 이으면 계속해서 여길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막는 건 안 되고 하나라도 늦추면 여기 입구자 가서 그냥 잡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여기 젖혀져 있어서. 그냥 두고 나서 입구자 간 다음에 젖히면 요 젖히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입구자 갈 때 젖히면 바로 찝어서 뒤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 백도 여기서는 바로 여기를 두는 건 폐 형태가 나게 되는데 이쪽에 폐감이 일단 흙이 많기 때문에 백도 여기 두는 건 지금 좀 약간 겁나고 백도 여기서 어디를 선택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이군요. 나와서 끊을 수 없을까요? 이곳이요? 네. 뭐 끊는다고 이 돌이 여기가 흙돌이 좀 많이 놓여져 있으면 끊는 게 강력하겠지만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둔다면 차라리 지금 여기를 끊어서 그래도 폐맛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쪽을 둘 수는 있는데 백도 여기 좀 침투하는 것을 엿볼까요? 지금 흙도 좀 이제는 어려운 장면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초읽기 사용해가는 한승주 선수입니다. 뭐 이런데 막는 자리도 여기 침투를 좀 완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집으로도 뭐 제법 큰 자리예요. 이런데 막는 것도 뭐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네. 30초. 변쪽으로는 아주 두터워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끊는 건가요? 네, 장혜연 씨가 맞출 것 같아요. 여기 찔러놓고 안 끊을 리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박영훈 선수도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계속 척 봐도 뭐 당장 강력한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해놓고 뭐 중앙을 어디론가 뛰어서 뭐 이런데 그냥 밋밋하게 뛸 수도 있고요. 어디론가 뛰어서 여기 중앙을 지우는 그런 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일단 단수는 하나 쳤죠. 네. 자, 흙도 늘어가는 한 수겠고요. 예, 여기서 이제 계속 밀거나 여기 뭐 계속 미는 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서 이거 뭐 밀더라도 여기를 늘면 어차피 여기에 장문이 있기 때문에 이도를 압박을 할 수는 없는 형태고 오히려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해놓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뛰는 수를 이제 말씀하셨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수가 중앙을 둘 때는 좀 도움이 되나요? 이어주면 좋은데 네. 뭔가 붙여서 반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어주나요? 네, 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곳을 이렇게 막아서 두는 수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끊고 단수 치는 모양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막고 여기를 잡으면 네.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자세를 잡는 아홉. 오. 이 수를 뭐 한승주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나 봅니다. 네, 뭐 바로 노타임으로 나왔어요. 뒀고요. 백이 끊고 이렇게 두면 단수 치면 뭐 여기는 때려야 되죠. 이거 2점 잡을 수 있다고 이 빵 때리를 주면서 2점을 잡는 그림은 좋지 않고요. 이렇게 두고 그리고 백도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하나 해서 여기를 강요를 하고 자세를 잡고 나중에 이 패를 좀 노리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초읽기 하나를 소비하는데요. 네, 여기서 뭐가 좀 고민이 됐을까요? 고민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뭐 판단이 확실치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어서 받아갑니다. 이걸 넣는다는 건 나중에 이쪽으로 치는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인데요.
글쎄요, 이 바둑이 이쪽으로 치는 이런 상황이 올까요? 흑도 여기서 이제는 하나 끊어서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예, 박영훈 선수는 이걸 끊고 단수 쳐도 결국은 내가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요 교환을 약간 생략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여덟, 아홉, 자, 끊어가는데요. 아, 여기서 이게 패는 패인데요. 네. 흑은 여차하면은 일단 이어서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때리다가 뭐 베개 패감 쓰고 때리면 다음에 때리는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있더라도 당장 백이 이쪽으로 가르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럼 박영훈 선수가 노리는 것은 이곳을 빈 삼각을 하고 이렇게 둘 때 그때 여기를 두고 근데 지금 30초. 하나, 당장은 이런데 먹여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네요. 그냥 그리고 팩감을 씁니다. 받아야 되고 네. 때리면 이어야 하나요?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팩감을 쓰고 이거 이은 건 일단 약간이라도 굴복을 당했기 때문에 네. 바로 패를 하나요? 뭐 빵 때리고 이거 죽지 않으면 바둑이 끝이라. 하나, 둘, 셋, 넷, 또 팩감을 계속 써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데요. 자, 이어갈지 아니면 하변 쪽 팩감 사용을 할지요. 네. 자, 팩감을 썼는데요. 네. 안 받고 정말 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은데요, 박영훈 네. 선수. 이 때려서 이 대마가 죽지만 않으면 그냥 쉽게 죽을 형태는 아니라서 여기 그냥 팍 때려버리고 어딘가 둘 때 이쪽 자세 잡으면 30초. 글쎄요, 하나,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약간은 모험이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받아두네요. 일단은 하나 받았습니다. 백은 팩감이 있는 건가요? 근데 백은 이 패가 아주 큰 패는 아니기 때문에 뭐 흑연태 연속으로 때려 먹히더라도 뭐 적당히 이제 자세 잡고 후반을 도모할 수도 있죠. 하나, 둘, 네, 중앙 쪽 단수 자리 두어갔고요. 이 자리는 뭐 백한테 이 자리를 때려 먹히게 되면 여기 단수 선수라 워낙 좋은 자리라 일단 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때리면 또 팩감을 쓰고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계속해서 뭐 패를 써야 됩니다. 이쪽을. 이 패를 흑이 해소하고 나면 백도 이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기보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네. 한승주 선수가 16강전이었나요? 그 최철한 선수를 상대로 엄청나게 큰 대마를 포획하고 승리한 바둑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이번 국내 프로 토너먼트 16강전인 예, 거죠. 그렇죠. 예.
곧 있으면 바둑리그도 선수 선발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선수 선발을 앞두고 또 이렇게 대회에서 한승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감독님들에게 어필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다시 패를 따냈고요. 자, 치는 거를 팩감으로 썼는데 네. 때리고 이곳을 넣을 때 이쪽을 잡으러 가는 또 이게 뭐 받을 여력은 막상 또 없어 보이는데요. 해소하는 쪽으로 손이 아, 가는데요. 근데 해소가 하나, 지금 여기를 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넷, 다섯, 이쪽을 예, 이렇게 뒀다는 거는 이제는 이 패는 물러쓰겠다는 거예요. 물러쓰고 이 대마를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좌중앙 쪽 백돌 한승주 선수가 압박을 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돌에 대한 공격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전라남도 강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6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국내 프로 토너먼트 박영훈 구단과 한승주 5단입니다. 예, 이곳을 젖히니까 흙이 이곳을 두고 때리고 있고 여기를 호구를 치고 하나, 흙도 여기 젖히면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넷, 하나 늘었고요. 백은 일단 이제는 여기는 뭐 한 집 이상은 안 날 것 같고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대마 몰이에 나섰어요. 한승주 선수가. 뭐 쉽게 잡힐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 서로 초읽기이기 때문에 또 박영훈 선수 공격을 당하다가 어이없는 또 실족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는 여기 끼우는 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탄력적인 돌이기는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일단 끼우는 수를 예방하는 의미로 치받았고요. 여기는 저침당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하나 받아놔야죠. 한승주 선수는 이 돌을 최대한 압박을 해서 뭐 곳곳에 좀 중앙에도 좀 어느 정도 두텀 겸 집을 좀 만들고 상변도 어느 정도 이제 집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다 이득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영훈 선수도 이제 좀 간결하게 타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바둑이 좀 복잡해졌어요. 네. 승률 그래프는 백쪽이 많이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 정도면은 선수들이 좀 느낄 정도의 차이일까요? 30초, 하나, 지금은 근데 바둑 내용 스타일이 네. 다섯, 여섯, 그냥 단순하게 집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아홉, 뭐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그래프 정도의 그렇게 체감은 안 느껴집니다. 워낙 지금 중앙에 대해서는 긴박하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선수들이 의식을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은 오히려 이쪽을 나오면서 흙의 그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하나, 또 이런 식으로 좀 막아놔야 되나요? 넷, 이렇게 두면 다섯, 찝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백이 이쪽을 나오게 되면 또 걷잡을 수가 없는 게 뭐 이런 데 두고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해서 갑자기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를 정도로 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두텁게 이곳을 막아놔야 되는데요. 자, 중앙 쪽 입구자인데요. 여전히 백이 붙으면 흙이 얇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거기 붙이는 수가 좀 기분이 나쁜 게 있긴 있는데. 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일단 잘 모르니까 그냥 둬야 되는 자리를 먼저 두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흑도 지금 여기 지킬 여력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네. 대국장 근처에서 돌을 걷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세계 프로 최강전 결승전이 끝이 났을까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계 프로 최강전 부문에서는 천여우의 구단과 라우이아너 8단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하나, 둘, 셋, 예, 일단 하변을 막아놨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흑도 당장 이 백을 더 이상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고 역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서 안형을 확보해 놔야 백도 여기 함부로 못 노린다. 뭐 그런 판단이죠. 방금 전에 들렸던 돌소리, 세계 프로 최강전 결승전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천여우의 9단의 승리로 이 세계대회 부문은 끝이 났고요. 예, 천여회 선수 어제 신진서 선수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역시 기세가 많이 올랐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자, 지난 1회 대회는 박정환 9단, 올해 대회에서는 천여우의 9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백이 집이 많기는 한데 지금 초읽기가 좀 문제예요. 박용훈 선수도 후반이 세다고 하지만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뭐 사실 정신이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읽기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저 상변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흑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다섯. 예, 악수긴 한데 일단 팩감을 쓰죠. 예, 여기는 뭐 끊어먹히는 순간 너무 크기 때문에 백이 꼭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뭐 백이 정말 절대 패가 있다면 패를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백도 절대 패가 이렇게 하고 여기 근데 이 때리는 게 너무 또 악수라 좀 당장 패 들어가는 건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흑이 때렸을 때가 문제인데요. 물론 두텁기는 한데 백이 패를 들어간 상태에서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백도 이제 적당한 팩감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때리면 뭐 이런 데 느는 정도의 팩감. 그렇게요. 아, 네. 네, 그렇죠. 이곳을 때려도 여기를 차단하면 때릴 때 이으면 여기를 이렇게 둬서
이 돌이 살아가게 되면 이 흑대마가 흑 마지막 30초. 하나, 위험한데요. 팩감이라는 거죠. 여기를 또 차단당하면 요 돌도 이런데 나중에 막 차단하면 좀 확실치가 않아서 이거 뭐 일선을 받아야 되나요? 흑 마지막 30초. 하나, 조금씩은 아끼지만 일단 씁니다. 다. 네, 패가 중요하니까요. 막상 이 패가 흑한테 때려 먹히게 되면 이제 흑도 엷은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도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손길로는 하중앙 쪽 어딘가를 써가려는 것 여기 같은데요. 어딘가를 두겠죠. 뭐 젖힌다던가. 뭐 붙이는 것도 뭐 있어 보이고요. 어디가 날까요? 붙이는 거? 붙이는 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는 흙도 뭐 이런 데 공대 같은 데를 둘 수가 없고 그냥 끊어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제는 뭐 이 대마를 계속 압박하는 것은 약간 무리일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집을 벌면서 마지막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둘, 네, 한 점을 끊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끊어 잡히게 되면 약간 이 대마도 확실치가 않고요. 네. 대국장이 약간 좀 어수선하죠. 이렇게 아직 대국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죠. 아마 오늘 뭐 세계 프로 최강전 결승전도 있지만 남녀 페어 초청전 결승전과 3, 4위전도 있거든요. 다른 대국들이 끝나면서 복귀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복귀를 두 대국자 이외에 보통 대국자들은 저렇게 크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네, 이제 하변은 흙이 두터워졌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시 한번 흙의 팩감 차례입니다. 또 이제는 이런데 날일자 이런데 날짜 두면 백소 2패를 들어가는 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요. 좀 아리까리한 곳을 둡니다.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귀 쪽을 물어봅니다. 자, 이 선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곳 좀 응수를 물어보고 뭔가 교환을 좀 하겠다는 건데요. 일리가 있죠. 나중에 이런데 흑돌이 오기 전에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데 두기는 또 애매하거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최대한 버텨가고요. 네. 이런데 돌이 놓이게 되면 이 사활도 점점 이제 신경 쓰이기 때문에 뒤로 받으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받아가는 한승주 선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30초. 하나, 둘. 여기는 받아야 되죠.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뭐 이런 정도 좀 기분 나쁘네요. 네. 이런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꽉 막는 것은 마지막 그냥 꽉 막아버리나요? 지금 바둑이 또 여의치 않은데. 셋, 넷, 자, 버틸 수 있을까요? 이 구자 정도 뒀고요. 네. 백은 이제 일단은 여기 좀 맛을 노리고 싶지만 일단은 여기에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세계 프로 최강전에서는 천여회 구단의 우승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방금 전에 남녀 페어 초청전 우승팀도 가려졌습니다. 왕리청 선수와 위리진 선수 조가 위빈 선수와 가오신 선수 팀을 이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국이 결과가 나왔는데 네. 뭐 시간승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승이요? 약간 좀 대국장이 어수선했나 어수선한 걸 보네요.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순번을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시간패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페어 대회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변을 이어가네요. 거기요. 좀 작은 곳일까요? 아니요, 큰 자리는 어떨까요? 큰 자리인데 네. 지금 여기도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이쪽도. 한승주 선수 이쪽은 쭈리로 이 자리요. 이 자리도 두텁기는 하죠. 아주 두터운 자리입니다. 백도 여기 하나 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데 때렸다가 흙이 이쪽을 두면서 뭐가 버티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상변의 패를 일단 때릴까요? 여기 나를자는 어차피 둬야 되는 자리라 하나 갖다 놓고 싶은데요, 이 자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를자인데 그쪽을 뒀네요. 네. 박영훈 구단의 그 머리를 흐트러트리는 행동과 그 입으로 내는 소리가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바둑을 좀 괜찮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은 그럴 여력도 없어서 지금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행동을 할 시간도 부족한 거군요. 승부를 뛰어가네요. 일단 백도 뭐 때려야죠. 일단 때리고 안 때립니까? 때리면 그냥 죽기 살기로 잡으러 올까봐 일단은 활로를 좀 더 열어두는데요. 계속 압박을 해갑니다. 이제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대국을 하는 선수들이 직접 시계를 누르게 돼 있는데요. 보통 9할 때 눌러야 시간이 멈추지 10까지 셌을 때 누르면은 초읽기가 하나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요즘 시계가 9에 눌러도 열 소리가 나는 시계들도 있어요. 초읽기는 간 게 아닌데요. 아니요. 바로 열 소리가 가버리는 거죠? 나면은 그냥 지난 거죠. 네, 현재 소식으로는 가오싱 선수가 초읽기를 열에 눌러서 시간패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뭐 순간적으로 상당히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네요. 네. 근데 보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열 소리가 나면 그 번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동일한 상황에서 또 시계를 눌러가는 거기 때문에 자, 꼭 9 전에는 시계를 눌러야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지금 흑이 백대마를 좀 압박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패를 만약에 흑이 지고 이도를 못 잡으면 그럼 네. 이제 바둑이 거의 끝인 것 같고요. 이도를 못 잡더라도 연결해 놓고 이 패를 막 이기고 하면 그건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은 일단 나가서 이렇게 둘 때 그냥 때려버리고 네. 사활로 버티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이 흙 전체도 잘 못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 둬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실전 심리로는 되게 겁나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를 해소합니다. 자, 중앙 백사활로 승부가 가려지겠습니다. 또 이런 곳은 하나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백이 두 개 되면 안형이 좀 풍부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어딘가 받으면 맞겠죠. 여기는 좀 애매한 게 이렇게 끊더라도 이렇게 찝으면 이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백이 이쪽이랑 또 바꿔치나요? 그러면 흑도 지금 여기서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될지 이쪽을 둬야 될지도 좀 애매하네. 흑이 여기가 맞을지 여기 단수 치는 게 맞을지. 네. 자, 마지막 초읽기 상황에서 더 정확한 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네, 느낌상은 흑이 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백도 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선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꼬부려 막아갔고요. 박영훈 선수는 거기가 있다는 뜻이었네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백이 지금 여기가 다음에 이렇게 치받게 되면은 끊겨요, 이 돌이. 네. 그럼 여기가 선수라고 한다면 연결이 여기와 여기는 맞붙이고 흑이 이 백을 계속해서 잡으러 가려면 오직 이거거든요. 패네요. 여기 패가 있거든요. 근데 네. 팩감은 뭐 백이 살자고 하는 팩감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여기 이렇게 둬서 사는 게 있다면은 안 되네요, 흑이. 마지막 지금 한승주 선수도 지금 이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약간 다섯, 여섯, 예, 얼굴 표정이 여덟, 아홉. 어이없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예, 패나서는 안 되죠. 패나면 안 됩니다. 이 백을 감싸고 있는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안 네. 되죠, 그건. 팩감 잘안될것 패로는 같은데요. 버티기 예, 힘들겠습니다. 지금 약간 네, 표정이요. 한승주 선수가 잠시 웃음을 지었었는데요. 예, 승부가 거의 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아마 이 좌중앙 쪽에 대한 패 수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치받는 게 있다면은 잘 안 되는 싸움이었네요.
백은 다 받아주겠죠. 그냥 막아서 받아줘도 되는 자리인가요? 예, 막아도 되고요. 이것을 둬도 여기를 나와서 이 끊게 되면요. 일곱, 여덟, 아홉, 끊게 되면 이 석점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받으면 다 선수로 끊겨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패가 백이 이 치받는 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었어도요. 예, 없었어도요. 역시 대마를 잡아가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닷을 끼워서 팩감을 사용해 갑니다. 예, 백은 먼저 끊을 걸 그랬어요. 여기를 아, 결과적으로. 예, 백은 해소를 끊어도 되고 때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았습니다. 근데 백은 그냥 해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요. 원래는 제일 좋은 게 아까 이걸 찌르고 이 끼우는 수를 박영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못 봤을 거예요. 아, 네. 끼우는 수를 알았다면 그냥 끊었겠죠. 다섯, 여섯. 지금 뭐 일단 끊자는 팩감, 뭐 팩감 많고요. 지금 뭐 승부를 흑이 뒤집을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대마가 중앙 대마가 살기만 하더라도 워낙 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이제 연결하자는 이런 것도 다 팩감이 되는 거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승주 선수가 배국전에 풀러났던 시계를 다시 차는데요. 마지막 네, 여기서 배국을 종료시킵니다. 아, 우아는 이렇게 받는 게 더 나은가요? 예, 그래야 이선의 백이 느는 수가 이선에 느는 수가 선수가 돼서 이렇게 넘어가서는 박영훈 선수가 이제 백이 많이 유리해진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예. 네, 두 선수의 복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 토너먼트 결승전 우승의 주인공은 박영훈 구단입니다. 자, 한승주 5단에게 불결승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자, 이렇게 또 한 번의 우승 횟수를 채워가게 예, 됩니다. 박영훈 선수 오랜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대국 내용 좀 재밌게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은 그 백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네. 중반에 이제 돌이 얽히고 설키면서 백도 이제 방심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박영훈 선수 스타일대로 짜였기 때문에 네.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부문의 프로 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녀 페어 초청전에서는 왕리청 선수와 위리진 선수 조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세계 프로 최강전에서는 천여우의 구단 그리고 국내 프로 토너먼트에서는 박영훈 구단의 우승 소식을 끝으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